한양 명문가 정시댁 대문 앞이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혼례를 앞둔 집안의 하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대문 앞에는 꽃가마가 놓여 있었고 사랑채에서는 정부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상은 제대로 준비되었느냐? 정부인이 손에 든 부채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예, 마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하인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혼례상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거라. 정부인이 부채로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물러나자 정부인은 홀로 사랑채 마루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0년간 완벽한 양반 부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늘 아들 정한에게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신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었어요. 마님, 신부 행렬이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인의 목소리에 정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내 곧 나가마. 정부인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대문 밖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부를 태운 꽃가마가 천천히 정시댁 앞에 멈춰 섰어요. 붉은 족두리를 쓴 청이가 가마에서 내리자 구경 나온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부가 참 고운 얼굴이로구나. 저렇게 아리따운 며느리를 맞다니 정시댁의 경사로세. 사람들의 칭찬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정부인은 안채로 향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 의식이 끝나면 안채로 데려오너라. 정부인이 하인에게 말하고는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대청마루에서 혼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한이 신랑 복색을 갖춰 입고 서 있고 청이가 그 맞은편에 섰어요. 집례가 큰 소리로 절차를 외치고 신랑 신부는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신부는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시오. 집례의 말이 끝나자 청이가 정진사 앞으로 다가갔어요. 청이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잘 왔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어 고맙구나. 정진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어서 청이는 정부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이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절을 올렸어요. 그 순간 족두리가 살짝 흔들리며 그 틈새로 청이의 머리에 꽂힌 비녀가 정부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인의 손에서 찻잔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따그르르 찻잔이 마루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인 괜찮소? 정진사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어머님. 정한도 황급히 정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부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이 휘청거렸어요. 정진사와 정한이 양쪽에서 정부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정부인이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정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조금 쉬면 나을 것이다. 정부인이 두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는 비틀거리며 안채로 향했어요. 혼례 의식은 계속되었지만 정부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비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안채 침실로 들어간 정부인은 문을 닫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절 앞 돌계단에 갓난아기를 내려놓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기의 발목에 자신의 비녀를 묶어주며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혼례 잔치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정부인은 홀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부인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비녀함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 고운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인은 비녀를 들어 촛불 아래 비춰보았어요. 이게 그 비녀의 한 쌍이었지. 정부인이 비녀를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정부인은 소은이라는 이름의 몰락 양반가 서녀였어요. 화재로 가족을 모두 잃고 기생이 될 뻔한 처지였던 그녀는 정진사를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그녀의 몸속에는 첫사랑 이몽학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몽학낭군. 정부인의 입에서 30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몽학은 총명하고 의로운 선비였어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꿈꾸던 그는 간신들의 모략으로 영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했습니다. 정부인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이몽학이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정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적의 핏줄을 낳으면 정씨 가문이 위험해진다.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인은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딸이라는 이유와 무엇보다 역적의 핏줄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정부인은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절 앞에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정부인이 비녀를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어요. 그날 밤 정부인은 아이의 발목에 자신의 비녀 한 쌍 중 하나를 묶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생모를 찾는다면 그 비녀가 표식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간직했습니다. 정부인은 촛불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을 줄이야.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정부인은 딸이 죽었을 것이라 믿었어요. 절에 버려진 아이가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이의 머리에 꽂힌 그 비녀는 분명 자신이 묶어준 것과 똑같았어요. 며느리가 내 딸이라니. 정부인이 비녀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공포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청이가 역적 이몽학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안까지 위험해질 것이었어요. 정부인은 비녀를 다시 함에 넣고 꼭 닫았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진실이 밝혀져서는 안 돼. 정부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비녀함을 바라보는 정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만났지만 그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찢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정부인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인이 신부방으로 가서 마님의 분부를 전했어요. 마님께서 새댁을 안채로 모셔오라 하십니다. 하인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청이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안채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고 청이의 머리에 꽂힌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정부인이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청이가 들어서자 정부인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 문안 여쭙습니다. 청이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고개를 들어라. 정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이가 고개를 들자 정부인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정부인의 눈빛이 다시 청이의 비녀로 향했습니다. 내 머리에 꽂힌 그 비녀는 어디서 났느냐? 정부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청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비녀는 제가 절에서 발견되었을 때 제 발목에 묶여 있던 것입니다. 발목에 묶여 있었다고. 정부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예, 시어머님. 해원 스님께서 절 앞 돌계단에서 저를 발견하셨을 때 제 발목에 이 비녀가 묶여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청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청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비녀를 나에게 달라. 정부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시어머님? 청이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 비녀를 내놓으라고 했다. 시어머니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정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청이는 무의식 중에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비녀만큼은 드릴 수 없습니다. 청이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는 게냐? 정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님, 이 비녀는 제 생모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찾기 위한 단서이기도 하고요. 청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생모를 찾겠다고. 정부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예, 시어머님. 언젠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꼭 찾고 싶습니다. 청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부인은 청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헛된 생각 말거라. 너를 버린 어미가 무슨 소용이냐?
시어머님, 어머니께서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사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청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부인은 청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더욱 냉정하게 굳혔습니다. 그런 생각은 당장 버려라.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집안 살림이나 돌보거라. 정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 물러가라. 정부인이 부채로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청이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어요. 예, 시어머님. 물러가겠습니다. 청이가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청이가 안채를 나서자 정부인은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어찌해야 하나.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부인은 청이를 대할 때마다 냉랭하게 대했어요. 청이가 문안을 드리러 와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한이 어머니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부인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물었어요. 어머님께서 청이에게 왜 그리 냉정하게 대하십니까? 청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정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부인이 짧게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이는 착하고 예의 바른 여인입니다. 정한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않는다. 며느리로서 부족한 점이 많구나. 정부인이 바늘을 꽂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청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시려는 건 아니시죠? 정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구나. 어머님, 정한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한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 어미가 며느리를 내보내겠다는데 내가 막을 셈이냐? 정부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정한은 할 말을 잃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들 된 도리로 어머님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청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정한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이 지금 어미한테 대드는 거냐? 정부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청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한이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정부인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청이가 역적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한까지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 물을 것 없다. 정부인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정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정부인은 남편 정진사를 찾아갔어요. 여보, 할 말이 있소. 정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진사가 책을 덮으며 물었어요.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싶소. 정부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혼례를 치른 며느리를 돌려보내겠다고? 정진사가 놀라 되물었어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소. 정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혼례를 치른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것은 두 집안의 명예에 큰 상처가 되오. 그럴 수 없소. 정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부인, 청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소? 내가 보기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인데. 정진사가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말문이 막혔어요. 청이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 혹시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소? 정진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요. 정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정이 쌓이면 마음도 바뀔 거요. 정진사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각 정부인은 청이의 방으로 몰래 향했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청이의 방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부인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끄고 자고 있는 청이의 모습이 어둠 속에 보였어요. 청이의 머리맡에는 그 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비녀를 집으려 했어요. 하지만 비녀를 만지는 순간 청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청이가 작게 신음하며 손을 뻗어 비녀를 움켜쥐었어요. 정부인은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청이는 비녀를 품에 안고 다시 잠들었어요. 정부인은 허탈하게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비녀를 몸에 지니고 자는구나. 정부인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정부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비녀를 빼앗을 수도 없고 청이를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부인은 방에 들어가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정부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시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문을 열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정부인 마님을 뵙고 싶소. 여인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시기에 이 밤중에 찾아오셨습니까? 하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월양이라고 전하시오. 마님께서는 내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거요. 월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인은 급히 안으로 들어가 정부인께 전했어요. 마님, 월양이라는 분이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의 말에 정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월양이?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예, 마님.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사랑채로 안내하거라.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정부인이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예, 마님. 하인이 물러가고 정부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랑채로 향하는 정부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몰락한 후 기생이 될 뻔했을 때 같은 기방에 있던 여인이 바로 월양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자 월양이 여유롭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래간만이구려 소운. 월양이 정부인의 본명을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난 이제 정부인이다. 정부인이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았어요. 허허, 양반집 후처가 되었다고 옛 친구도 못 알아보시나? 월양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정부인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별일 아니오. 그저 옛 친구가 잘 사는지 보러 왔지. 월양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무슨 속셈이냐? 정부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월양은 부채를 펼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운, 아니 정부인. 당신이 혼이 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 나는 알고 있소. 월양의 말에 정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헛소리냐? 정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헛소리라고? 내가 그날 밤 당신 옆에 있었소. 당신이 아이를 낳을 때 내가 도왔다는 걸 잊었소? 월양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부인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기억나지 않소? 3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당신이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옆에서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소. 월양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어 월양만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정부인이 이를 악물며 물었어요. 간단하오. 당신 남편 정진사와 한양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월양이 말을 끌며 정부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자 1000냥만 주시오. 그럼 내 입을 다물겠소. 월양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0냥이라고? 정부인이 놀라 소리쳤어요. 너무 많소? 하지만 당신의 비밀을 지키는 값치고는 싼 거 아니오? 월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정부인이 따져 물었어요. 월양은 품에서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당신이 아이를 싸던 헝겊 조각이요. 당신 친정 문장이 수놓아져 있지. 월양이 헝겊을 펼쳐 보이자 정 부인은 숨이 막혔어요. 그걸 어디서? 내가 그날 밤 몰래 챙겨두었소. 언젠가 쓸모가 있을 줄 알았지. 월양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정 부인은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어요. 사흘을 주겠소. 사흘 안에 은자 1000냥을 가져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월양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진사댁 대문 앞에서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외쳐주지. 월양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정 부인이 월양을 붙잡으려 했지만 월양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사흘 후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돈을 준비해 두시오. 월양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정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를 어찌하나. 정 부인이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청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 월양의 협박까지 받게 되었어요. 은자 1000냥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정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의 사재를 모두 털어도 은자 300냥이 고작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정 부인은 몰래 자신의 폐물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냥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정 부인은 안채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정 부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님, 저 청이입니다. 청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 부인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 부인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문이 열리고 청이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청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괜찮다. 물러가거라. 정 부인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비록 며느리이지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청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 부인은 청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청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나를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그리 냉정하게 대했는데. 정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시겠지요. 저는 시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청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만 물러가거라. 혼자 있고 싶구나. 정 부인이 목이 메인 채 말했어요. 청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정 부인은 청이가 나간 후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내 딸이 나를 걱정하는구나. 정 부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 부인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사흘째 되는 날이고 월양이 다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정 부인은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자신이 모은 은자 300냥이 든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정 부인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정 부인은 보따리를 들고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양 기방 골목으로 향하는 정 부인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기방 앞에 도착하자 월양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정 부인. 월양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있다. 정 부인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월양이 보따리를 받아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고작 300냥밖에 안 되잖소? 월양이 보따리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내가 모을 수 있는 전부다. 시간을 좀 더 달라. 정 부인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시간을 더 달라고? 사흘이나 줬는데도 모자라다니 정말 성의가 없군. 월양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한 달만 더 기다려다오. 정 부인이 두 손을 모으며 간청했어요. 안 돼오. 약속은 약속이요. 월양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정진사 댁에 가서 모든 걸 폭로하겠소. 월양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부인과 월양이 돌아보자 청이가 서 있었어요. 청이?
정부인이 놀라 외쳤습니다. 시어머님을 괴롭히는 건 그만두세요. 청이가 당당히 걸어오며 말했어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감히? 월양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부인의 며느리 청이입니다. 청이가 정부인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월양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요즘 이상하셔서 몰래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청이가 월양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월양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고쳤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빚을 졌단다. 그 빚을 갚으라는 것뿐이지. 월양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빚이라고요? 무슨 빚입니까? 청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월양은 정부인을 흘끔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 시어머니는 혼이 나기 전에. 월양. 정부인이 황급히 월양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정부인의 손을 뿌리쳤어요. 혼이 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단다. 그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를 받는 거지. 월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이는 깜짝 놀라 정부인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님, 그게 사실입니까? 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청이는 월양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시어머님을 협박하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것 봐라. 며느리가 대단하네. 월양이 비웃었습니다. 당장 이 자리를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청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월양은 청이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눌렸습니다. 좋아, 오늘은 물러가 주지. 하지만 다음에는 정말로 모든 걸 폭로할 테니 각오해라. 월양이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사라졌어요. 정부인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님. 청이가 정부인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청이야. 정부인이 처음으로 청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어머님. 집으로 돌아가시죠. 청이가 정부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채에 도착하자 청이는 정부인을 방으로 모셨어요. 청이야, 앉거라. 정부인이 청이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청이는 정부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다.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나는 원래 몰락 양반가의 서녀였단다. 화재로 가족을 모두 잃고 기생이 될 뻔했지. 정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청이는 말없이 정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진사를 만나 구원받았어. 하지만 혼이 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단다. 정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부인은 청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딸을 낳았어.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단다. 아이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거든. 정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역적이라고요? 청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만약 그 아이를 키웠다가 진실이 밝혀지면 정씨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 정부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버리셨습니까? 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앞 돌계단에 아이를 두고 왔단다. 평생의 죄악이지. 정부인이 청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청이는 정부인의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시어머님, 분명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을 거예요. 청이가 정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청이야. 내가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다니. 정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월양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시어머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청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청이야, 위험해. 월양은 쉬운 상대가 아니란다. 정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시어머님. 이제 제가 시어머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청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청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청이야.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인과 청이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부인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고 청이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님, 언젠가 그 아이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청이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정부인은 청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인데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정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부인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청이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며칠 후 정부인은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청이가 자신을 도와준 이후 정부인의 마음속에는 모성애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청이를 안채로 불러오너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 정부인이 하인에게 말했어요. 예, 마님. 하인이 물러가고 잠시 후 청이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 부르셨습니까? 청이가 공손히 인사하며 물었어요. 앉거라, 청이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이는 정부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청이야, 저번에 내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지? 정부인이 청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예, 시어머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사실은 그 아이에 대해 너에게 더 말해줄 게 있단다. 정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청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부인을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나는 절 앞에 갓난아기를 버렸단다. 정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발목에 내 표식이 새겨진 비녀를 묶어주었어. 언젠가 아이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인의 말에 청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비녀라고요? 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 아이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단다. 하지만 정부인이 청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청이는 무의식 중에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꽂힌 비녀가 촛불 아래 반짝였어요. 시어머님, 혹시 이 비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이가 비녀를 빼서 정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인은 비녀를 보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바로 그 비녀다. 청이야, 너는 내 딸이란다. 정부인이 청이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청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청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급히 일어나 자신의 비녀함을 가져왔어요. 함을 열자 청이의 것과 똑같은 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거라. 이게 한 쌍의 비녀란다. 하나는 너에게 주었고 하나는 내가 간직했어. 정부인이 비녀를 꺼내 청이에게 보여주었어요. 청이는 두 비녀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비녀 한 쌍이었어요. 어머니. 청이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청이야. 정부인이 청이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가 맞으신가요? 청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딸. 너를 버린 것이 평생의 죄였단다. 정부인이 청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청이가 정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청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울었어요. 고맙다, 내 딸. 하지만 너에게 더 말해줘야 할 것이 있단다. 정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 청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부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이몽학이라는 선비셨단다. 정부인의 말에 청이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이몽학이요? 그래. 그분은 총명하고 정의로운 선비였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꿈꾸던 분이셨지. 정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버리셔야 했습니까? 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부인은 청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영모 혐의로 처형당했단다. 간신들의 모략이었지만 역적으로 낙인 찍혔어. 정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역적의 딸이란 말씀이신가요? 청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만약 내가 이몽학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씨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단다. 그래서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 정부인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청이가 정부인을 부축했어요. 미안하다, 청이야. 너에게 이런 운명을 물려줘서. 정부인이 청이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청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역적이셨습니까? 청이가 정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선량한 분이셨어. 간신들의 모략으로 누명을 쓴 거란다. 정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청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청이의 말에 놀랐어요. 청이야, 그건 너무 위험해. 30년이나 지난 일을 다시 꺼낸다는 건. 어머니, 저는 역적의 딸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딸이고 싶습니다. 청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부인은 청이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알았다, 내 딸. 어머니가 도와주마. 정부인이 청이를 꼭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청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렴. 정부인이 청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아는 제 오라버니입니까? 청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정아는 정진사의 전처 소생이란다. 나는 정아를 낳지 않았어. 정부인의 말에 청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정안과 저는 남남이군요. 청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혈연이 아니란다. 정부인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정부인과 청이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혜원 스님께서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청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스님께 감사드려야겠구나. 내 딸을 살려주셨으니. 정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청이는 월양을 다시 만났습니다. 기방 앞에서 만난 월양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또 왔구나, 정씨댁 며느리. 월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양씨, 더 이상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청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다니. 월양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친어머니입니다. 저는 정부인의 친딸이에요. 청이가 똑바로 월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양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내가 그 아이? 월양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바로 30년 전 절 앞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청이가 자신의 비녀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월양은 비녀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더 괴롭힌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청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월양은 잠시 청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물러가지. 하지만 조심해라. 내가 역적의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큰일 날 테니. 월양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청이는 월양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요. 정씨 댁으로 돌아온 청이는 정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어요. 청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청이야, 고맙구나. 어머니도 함께하마. 정부인이 청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모녀가 힘을 합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청이가 월양을 물리친 후 며칠간은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부인과 청이는 30년 만에 모녀로 지내는 행복을 누렸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바느질을 하고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함께 있으니 꿈만 같아요. 청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단다, 내 딸. 이제는 놓지 않을게. 정부인이 청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씨 종가에서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진사날이 종가 대감께서 급히 뵙고 싶다 하십니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종가에서? 무슨 일인가? 정진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감께서 대단히 노하신 것 같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진사는 정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함께 가시겠소? 정진사가 부인에게 물었어요. 그러지요. 정부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종가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정부인의 가슴은 불안으로 뛰었습니다. 종가에 도착하자 종가 대감이 대청마루에 위험 있게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왔느냐, 진사. 종가 대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백부님. 급히 부르셔서 왔습니다. 정진사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앉거라. 종가 대감이 손짓했습니다. 정진사와 정부인이 자리에 앉자 종가 대감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부인을 쏘아보았어요. 정부인, 내게 물을 게 있다. 종가 대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감. 정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혼이 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한양에 퍼졌더구나. 이것이 사실이냐? 종가 대감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렸습니다. 정진사가 깜짝 놀라 부인을 바라보았어요. 부인, 그게 무슨 소리요? 정진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입니다.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정진사가 놀라 외쳤어요. 30년간 나를 속여왔단 말이냐? 정진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말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정부인이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종가 대감이 부채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우리 정씨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구나. 종가 대감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백부님, 진정하십시오. 정진사가 말했지만 종가 대감은 들은 척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 있느냐? 설마 죽이지는 않았겠지? 종가 대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살아있습니다. 뭐? 살아있다고? 종가 대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종가 대감이 다그쳤어요. 정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청이가 그 아이입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정진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종가 대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청이는 내 친딸이란 말이냐? 종가 대감이 따져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가 대감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의 친아버지는 누구냐? 종가 대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몽학이라는 선비입니다. 이몽학? 30년 전 역모로 처형당한 그 역적 말이냐? 종가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정진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역적의 딸을 우리 종가의 며느리로 들였단 말이냐? 종가 대감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대감, 이몽학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정부인이 간청하듯 말했어요. 누명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역적으로 처형된 자의 딸을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 종가 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부님, 제발. 정진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종가 대감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진사, 당장 청이와 정안을 파혼시켜라. 종가 대감이 명령했습니다. 백부님, 혼례를 치른 부부를 어찌 파혼시킵니까? 정진사가 항변했어요. 혼례를 치렀다 한들 역적의 딸과의 혼인은 무효다. 종가 대감이 부채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안의 관직도 빼앗아야겠구나. 역적의 딸과 혼인한 자가 어찌 조정에 나갈 수 있겠느냐?
종가대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백부님, 정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정진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역적의 딸을 아내로 둔 것이 잘못이다. 종가대감이 호통쳤어요. 정부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모두 제 잘못입니다. 청이와 정아는 그냥 두어주십시오. 정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종가대감이 정부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내로 청이를 내보내고 정안의 관직을 반납하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 정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종가대감이 엄명을 내렸어요. 백부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진사가 애원했지만 종가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물러가라. 종가대감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정진사와 정부인은 어쩔 수 없이 종가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가마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여보, 정말 30년간 나를 속인 거요? 정진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야 했는데. 정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청이가 정말 부인의 친딸이란 말이오? 정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30년 전 절 앞에 버린 아이가 청이입니다. 정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나는 지금 무척 혼란스럽소. 정진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를 원망하셔도 됩니다. 정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씨 댁에 도착하자 정안과 청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안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진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안아, 안으로 들어가자. 할 말이 있다. 정진사가 사랑채로 향하며 말했어요. 사랑채에 모인 네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안아, 청이야. 너희에게 말할 게 있다. 정진사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정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가대감께서 너희를 파혼시키라 명하셨다. 정진사의 말에 정안이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를 파혼시키라니요? 정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청이가 역적의 딸이기 때문이란다. 정진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청이는 역적의 딸이 아닙니다. 청이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정안이 청이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정진사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반드시 청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부인은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안아, 고맙구나.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정부인은 홀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청이에요. 청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너라. 정부인이 말했습니다. 청이가 들어와 정부인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모두 제 잘못입니다. 청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청이야. 모두 이 어미의 잘못이지. 정부인이 청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누명을 꼭 벗겨드리겠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청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청이를 껴안았어요. 고맙다, 내 딸. 어머니도 함께하마. 정부인이 청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위로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며요. 다음 날 아침 청이는 일찍 일어나 해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부인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청이는 혼자 가겠다며 말렸어요. 절에 도착한 청이는 해원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제게 아버지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청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해원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청이야, 내 아버지 이몽학 선비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스님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스님도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청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내가 젊었을 때 이몽학 선비를 몇 번 뵌 적이 있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진실된 분이셨어.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영모 혐의를 쓰게 되신 겁니까? 청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간신들이 이몽학 선비를 모함했다는 소문이 있었단다. 스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간신들이요? 그래. 특히 최판서라는 자가 주도했다고 들었어. 이몽학 선비가 그의 비리를 알아냈기 때문이지. 스님의 말에 청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스님, 그 최판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이미 죽었단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아직 관직에 있다고 들었어.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이는 스님께 인사하고 서둘러 절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청이는 정부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판서의 아들을 찾아야 해요. 청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청이야, 그건 너무 위험해. 권력 있는 자들을 건드리면. 정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청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청이는 우연히 이몽학의 동료였던 선비의 후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한양 외곽의 작은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몽학의 딸 청이라고 합니다. 청이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몽학의 딸이라고? 설마 이몽학 선비께 딸이 있었단 말인가? 노인이 놀라 물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청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청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이몽학 선비를 닮았구나. 특히 그 눈빛이. 노인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청이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믿고 말고. 이몽학 선비는 정말 의로운 분이셨지. 영모를 꾸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어. 노인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습니까? 청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로 청이를 안내했습니다. 사실 내가 당시 기록을 몇 가지 보관하고 있단다. 노인이 낡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청이가 문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시 최판서의 비리를 적은 이몽학 선비의 기록이지. 선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기셨어.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 보였어요. 청이는 문서를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최판서가 국고를 횡령하고 백성들을 착취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 문서가 있다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겠어요. 청이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최판서의 아들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거든.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청이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증거를 찾았어요. 청이가 들뜬 목소리로 정부인에게 말했어요. 정부인은 문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구나. 몽학낭군께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셨다니. 정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쓰다듬었어요. 며칠 후 청이와 정부인은 관가에 신원을 청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관가의 관리는 냉정했어요. 3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다시 꺼내겠다고. 관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청이가 문서를 내밀었어요. 관리는 문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낡은 문서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관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제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부인이 애원했지만 관리는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이가 좌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청이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정부인이 청이를 위로했어요. 그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월양이었어요. 월양씨? 청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청이씨, 할 말이 있어서 왔소. 월양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부인과 청이는 월양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부인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정부인, 나도 최 판서에게 가족을 잃었소. 월양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이가 놀라 물었어요. 내 아버지도 최 판서의 모함으로 죽었소. 그래서 나도 복수하고 싶었지.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신 겁니까? 청이가 따져 물었어요. 미안하오.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소. 월양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이몽학 선비의 누명을 벗기려 한다는 걸 듣고 도와주고 싶어 왔소. 월양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정부인이 문서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최 판서의 비리를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요.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것이요. 월양이 말했어요. 청이와 정부인은 문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월양의 증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했어요. 월양 씨 정말 고맙습니다. 청이가 월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오 정부인. 그리고 청이 씨. 이제라도 바른 선택을 하고 싶소. 월양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청이와 정부인, 월양은 함께 힘을 합쳐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정진사도 부인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부인, 내가 인맥을 동원해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리겠소. 정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정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진사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청이와 정부인이 모은 증거도 함께 올렸어요. 며칠 후 임금은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최 판서의 비리와 이몽학에 대한 모함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이몽학이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신들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조정에서 이몽학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어요. 이몽학은 역적이 아닌 충직한 선비였음을 선포하노라. 임금의 명이 한양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이는 정부인과 함께 이몽학의 묘소를 찾아가 참배했어요. 아버지, 이제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청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몽학낭군 미안했소. 이제야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드렸소. 정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룬 신혼이었어요. 종가로 돌아온 정진사는 종가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백부님, 이몽학이 신혼되었습니다. 이제 청이는 역적의 딸이 아닙니다. 정진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종가 대감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신혼되었다 한들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여자의 딸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다. 종가 대감이 고집을 부렸어요. 정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종가와 연을 끊겠습니다. 정진사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감히. 종가 대감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30년간 저를 속인 아내지만 그동안 완벽한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이는 이제 제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종가 대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진사는 종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종가와 연을 끈다니. 정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부인. 가족이 더 중요하오. 정진사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부인은 남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시댁은 종가에서 독립하여 한양 외곽에 새로운 집을 마련했어요. 비록 명문가의 지위는 잃었지만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새 집의 마당에는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정부인은 청이와 함께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꽃은 언제 필까요? 청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날 거란다. 정부인이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청이가 정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내 딸. 이제는 모든 비밀이 밝혀졌으니 우리는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정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정한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청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정한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정한아. 정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한은 청이의 곁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청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정한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청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임금께서 나에게 다시 관직을 내리셨어. 비록 작은 관직이지만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자리야. 정한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청이가 정한을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정 부인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정한아. 정 부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며칠 후 청이는 정한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낭군, 제게 할 말이 있어요. 청이가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정한이 청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청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한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청이를 들어올렸습니다. 정말이야? 우리에게 아이가? 정한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요. 조심해요, 낭군. 청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한은 급히 청이를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너무 기뻐서. 청이 고마워. 정한이 청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 부인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한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 부인이 바느질을 멈추고 물었어요. 청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정한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부인은 바느질을 떨어뜨리고 청이에게 다가왔어요. 정말이냐, 청이야? 정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청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부인은 청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딸. 내가 손주를 보게 되다니. 정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진사도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좋은 일이로구나. 우리 집안에 경사가 생겼어. 정진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칠 후 월양이 정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청이 씨 축하하오. 아이를 가졌다면서? 월양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월양 씨. 청이가 월양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 부인도 계시오? 월양이 물었어요. 예, 안채에 계십니다. 청이가 월양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정 부인은 월양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시오, 월양. 정 부인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정 부인, 그동안 죄송했소. 월양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 그런 말하지 마시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소. 정 부인이 월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원한은 모두 사라지고 진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정시댁 마당에 꽃나무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정 부인과 청이는 이몽학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왔습니다. 청이가 묘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몽학낭군, 우리 딸이 아이를 가졌소. 당신도 기쁘시겠지요? 정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손주를 낳겠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대대로 이어질 거예요. 청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의롭고 훌륭한 선비였다고요. 청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 부인은 청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청이야. 내가 있어서 이 어미가 살아갈 수 있단다. 정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청이가 정 부인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어요. 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 부인과 청이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예요. 청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꾸나. 정 부인이 청이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한과 정진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청이, 어서 오세요. 정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정 부인이 남편에게 인사했어요. 부인, 오늘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시오. 정 진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상을 받았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 정말 좋구나. 정 진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버님. 정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 부인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남편 정 진사, 아들 정한, 그리고 딸 청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구나. 정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 부인과 청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별들이 참 예쁘죠? 청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정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청이가 정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단다, 내 딸. 이제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게. 정 부인이 청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 부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청이야, 앞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란다. 정 부인이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저도 그렇게 믿어요. 청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멀리서 정한과 정진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한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정한아.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란다. 정진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에 공감했어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습니다. 청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온 가족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이듬해 봄, 청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입니다. 청이가 아기를 안고 정부인에게 보여주었어요. 정부인은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청이야. 이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구나. 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의 이름을 몽규라고 짓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름의 몽자를 따서요. 청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구나. 몽왕난군도 기뻐하실 거야. 정부인이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월향도 찾아와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부인, 축하하오.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셨구려. 월향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소, 월향. 당신도 함께 기뻐해 주니 정말 고맙소. 정부인이 월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당에는 등불이 밝혀지고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시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부인은 가족들과 손님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간의 고통과 슬픔이 마침내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청이가 아기를 안고 정부인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래, 청이야.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정부인이 청이와 손주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빛이 정시댁 마당을 비추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정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몽왕난군, 보고 계시죠? 우리 딸과 손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부인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인은 청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정부인은 이제 떳떳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축복하듯 반짝이고 정씨 댁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